2022년 고1 9월 전국연합 18번 글의 목적 학급 파티가 개최될 것입니다. 오후 금요일 12월 16일 2022년에 아이들은 갖고 올 겁니다. 사탕류, 칩, 비스켓, 케이크 그리고 음료수를 우리는 요구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가져오지 말라는 것을 집에서 만든 쿠키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된 음식을 모든 음식은 도착해야 합니다. 밀봉된 그 포장지 안에서 성분을 가진 명확하게 목록이 되어 있는 과일과 야채는 환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미리 포장이 되어졌다면 밀봉된 그 포장지 안에 가게로부터 제발 보내지 좀 마세요. 어떠한 음식을 학교에 담고 있는 그 땅콩을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심각한 땅콩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제발 체크해 주세요. 성분을 모든 음식의 당신의 아이들이 가져오는 세심하게 고맙습니다. 당신의 계속되는 지지와 협조를 생각하고 18번 글의 목적 자, 학급 파티가 개최될 거예요. 애들은요, 가져올 거예요. 사탕류를 가지고 오겠죠? 우리는 요구합니다. 가져오지 말라는 것을 집에서 요리되거나 미리 준비된 음식을 과일과 야채는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내지 마세요. 음식을 그 땅콩을 포함하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심각한 땅콩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학급 파티가 개최될 때 아이들은 사탕 가져오기가 가능하죠. 하지만 집에서 요리되거나 준비된 음식은 안 돼요. 과일과 야채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보내지 말아요. 왜냐하면 견과류에 알러지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반드시 성분을 체크해 주세요. 19번 아이의 심경변화 그것은 2시간 제출 마감 전이었습니다. 나는 쭉 여전히 끝마치지 못했죠. 나의 뉴스 기사를 나는 앉았어요. 책상에. 하지만 갑작스럽게 타자기가 작동을 하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내가 두들겼지만 키를 레버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치기 위해서 종이를. 나는 깨닫기 시작했죠. 내가 끝마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기사를 시간 내에. 필사적으로 나는 두었어요. 타자기를 나의 무릎 위에 그리고 치기 시작했죠. 각각의 키를 많은 힘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각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 안에서 나는 열었어요. 커버를. 그리고 들어 올렸죠. 키를. 그리고 발견했어요. 문제를. 즉 종이 클립이죠. 키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공간을 이동할. 그래서 집어든 다음에 그것을 나는 누르고 잡아당겼죠. 어떤 부분을. 그 키는 움직였어요. 부드럽게 다시. 나는 호흡했죠. 깊게 그리고 웃었어요. 이제 나는 알았어요. 내가 끝마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기사를 시간에 19번 제출 2시간 전이었죠? 근데 기사를 끝마치지 못했어요. 타자기도 작동하지 않고요. 레버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끝마칠 수 없을 것 같죠? 기사를 시간 내에. 나는 타자기를 그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각각의 키를 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래서 뚜껑을 열고 키를 들어 올리니까 문제를 발견했어요. 즉 종이 클립이란 얘기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누르고 뽑았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키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의 기사를
끝낼 수 있겠죠. 제출 2시간 전이었는데 뉴스 기사를 마감 못했어요. 타자기하고 레버가 작동을 하지 않았죠. 제 시간에 완성 못할 것 같아요. 타자기를 무릎 위에다 놓고 막 키를 쳐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커버를 열고 키를 올리니까 종이 클립 때문에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눌러서 그 부분을 빼니까 키가 움직여요. 기사를 제 시간에 끝내기가 가능하겠네요.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 전문가는 글쓰기에 말합니다. 없애라 많은 단어들을 가능한 만큼 각각의 단어들은 틀림없이 해야 된다. 무언가를 중요한 만약에 그것이 안 그러면 없애버려 그것을. 글쎄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말하기를 생각하면 그것은 말하기는 필요로 하는데 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죠. 도입하고 표현하고 적절하게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말하기에서 그것이 필요로 한 것보다 글쓰기에서 왜 이것이 그렇지? 독자는 다시 읽을 수가 있는 반면 듣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장비가 준비되어지지 않았죠. 리플레이 버튼을 가지고. 듣는 사람은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놓칠 겁니다. 많은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의 만약에 이것이 그들이 놓친다면 중요한 문장을 그들은 결코 파악하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만드는데 그것이 필요하도록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 오래 그들의 요점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하죠. 더 많은 단어를 그것에서 사용됐던 것보다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글쓰기에서 20번 자, 많은 단어를 좀 없애야 돼요. 각각의 단어는 뭔가 중요한 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것을 못하면 그걸 없애야 되죠. 그런데 말하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지요. 읽는 사람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은 다시 들을 수 없지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 리플레이 버튼을 가지고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듣는 사람은 또 산만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20번 많은 단어를 없애줘야 돼요. 각 단어는 중요한 뭔가를 하는데 못할 때는 버려버려. 그러나 말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단어를 필요로 하죠. 읽는 사람은 다시 읽기가 가능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시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리플레이 버튼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듣는 사람은 산만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더 오래 이야기해야 되고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1번 고객들이 항상 오를까? 고객들이 반환할 때 고장난 제품을 유명한 회사에 만드는 부엌과 욕실 설비를 회사는 거의 항상 제공합니다. 대체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고객과의 관계를 여전히 있습니다. 시간이 당신이 가져야 하는 말하는 것을 no를 하고 설명했어요. 그 보증 전문가가 회사에 예를 들어 제품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이거나 남용되어졌을 때 같은 거죠. 기업가 LT는 소유한 그 전자상거래 회사를 말했습니다. 고객이 항상 오른 반면 때때로 너는 반드시 잘라야 돼요. 고객을. 바로 트로피가 시도했을 때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을
그리고 깨달았을 때 고객이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녀는 그녀는 돌려야 돼요. 관심을 나머지에게, 그녀의 고객에. 바로 이것이 그녀가 말하기에 바로 이유인 거죠. 이유인 그 많은 나의 성공을 생각하고. 21번 고객이 항상 옳은가요? 회사에서는 대체품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품을 제공하는데 노를 말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어요. 때때로 당신은 고객을 잘라야 할 때가 있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런데 고객이 불만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관심을 돌려요. 나머지 고객들에게. 자, 고객이 항상 옳을까요?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회사는 대체품을 늘 제공했죠. 그러나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네. 즉, 때때로 고객을 잘라야 돼. 해결하려고 해봤지만 더 이상 만족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른 고객에게 관심을 돌려라. 22번 그래요지. 최근의 연구는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부터 피츠버그에 불리게 된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것에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실은 너무 많은 장식을 가지고 있는 소스다는 것을, 원천이라는 것을 산만함에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그들의 인지의 수행 능력을 시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극되어진 애들은 가진다. 많은 어려움을 집중하는 것에서 그리고 마무리하게 되죠. 더 안 좋아진 학업 결과를 가지고 반면에 만약에 없다면 너무 많은 장식이 교실 벽에 아이들은 덜 산만하게 되고 보낸다.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활동에서 그리고 배운다. 바로 더 많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심을 찾아낸다는 것이 적당한 균형을 지나친 장식과 완전한 부재 사이에서 그러한 것의 22번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안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거. 이러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장식이 있는 교실은 그 산만함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지 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중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더 안 좋아진 학습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가 되지요. 반면에 그래서 장식이 없으면 덜 산만하고 더 많은 시간을 그들의 활동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뭐야? 적당한 균형을 찾아줘야 되겠죠. 좋은 것이 많은 것이 안 좋을 수도 있대요. 너무 많은 장식이 있는 교실은 산만함의 원천이 되고 집중도 어렵고 학업 성적도 떨어진대요. 장식이 없으면 덜 산만해지고 활동에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적당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23번 창조물을 생각하면 우리와 같은 진화는 웃음을 짓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강한 욕구를 가지고 속해 있다는 생존과 번식은 기준입니다. 성공의 자연 선택에 의해. 그리고 만드는 것은 관계를 다른 사람과 유익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번식 둘 다를 생각하면 그룹은
집단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그리고 돌봅니다. 병든 멤버들을. 그리고 쫓아냅니다. 포식자를. 그리고 싸웁니다. 함께 적에 맞서. 그리고 나누죠. 임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율성을. 그리고 공헌합니다. 생존에 많은 다른 방식에서. 특히 만약에 개인과 집단이 원하면 똑같은 자원을 그 집단이 일반적으로 우세하고요. 그래서 경쟁은 자원을 생각한 그 경쟁은 특히 좋아합니다. 욕구를 소속하는 그 소속감은 마찬가지로 촉진시켜 줄 겁니다. 번식을 예를 들어 가져옴으로써 잠재적인 짝들을 접촉해 서로와 그리고 특히 유지시킴으로써 그 보호자들을 함께 돌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훨씬 더 생존할 것 같은 만약에 그들이 가진다면 한 명 이상의 보호자를 23번 소속감이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화는 웃음을 띄우죠. 생존과 번식은 바로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집단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병든 멤버를 돌보고 포식자를 쫓아내고 함께 싸우고 임무를 나누고 생존에 기여한다고 했지요. 그래서 집단이, 그룹이 우세하고요. 그래서 경쟁은 좋아합니다. 소속감이라는 속해 있다는 욕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소속감은 촉진시켜 주는데 그 번식을 촉진시켜 주죠. 잠재적인 짝을 데려오고 그 보호자를 유지시킴으로써 진화는 소속감의 강한 욕구를 소속감의 강한 욕구를 가진 이들에게 웃는데요. 생존과 번식은 바로 이 진화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관계를 만드는 것이 유용하답니다. 집단의 이점은 자원을 공유하고 병든 멤버를 돌보고 포식자를 내쫓고 함께 싸우고 임무를 나누고 생존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경쟁은 속해 있는 욕구를 더 좋아합니다. 소속감은 번식을 촉진시키죠. 잠재적인 짝을 데려오고 그 양육자를 붙어 있게 합니다. 24번 제목 많은 사람들은 만든다 실수를 단지 작동하는 것에 그 안전한 지역을 따라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놓친다 기회를 성취하는 더 큰 것들을 그들은 한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의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밟는 것의 알려지지 않는 경로를 생활의 사람들은 용감한 충분히 가질 만큼 이러한 도로들을 덜 여행이 된 가질 수가 있어요. 더 큰 이점을 그리고 끌어내죠. 더 큰 만족감을 그들의 용기 있는 이동으로부터 지나치게 조심을 한다는 것은 의미할 겁니다. 당신이 놓친다는 것을 얻는 것을 더 큰 수준을 당신의 잠재력에 당신은 틀림없이 배워야 합니다. 가지는 것을 이러한 기회들을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가지지 않을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흘러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당신이 가지는 그 길을 따라서 24번 안전한 지역만을 따라서 단지 운영하는 실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의 두려움과 알려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이익을 받게 되고요. 더 큰 만족감을 이끌어냅니다. 지나치게 조심한다는 것은 획득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돼요.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은 이러한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안전한 지역만을 따라서 작동하는 시스루를 만든대요. 엄청난 것을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는 것의 두려움과 알려지지 않는 것을 걷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용감한 자만이 더 큰 보상을 가지고 더 큰 만족감을 이끌어냅니다. 지나치게 주의한다는 것은 획득하는 것을 놓치게 되죠.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배워보래요. 왜냐하면 이 용감한 결정으로부터 성공이 오기 때문입니다. 26번 윌버 스미스. 윌버 스미스는 남아프리카 소설가입니다. 전문화한 역사 소설에서 스미스는 원합니다. 저널리스트 된다는 것을 그리고 썼죠. 사회적인 조건에 대해서 남아프리카에서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결코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글 쓰는 것을 그리고 강요합니다. 그가 가지도록 실제 직업을 스미스는 공부합니다. 더 많이 그리고 세금 회계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전향했다. 그의 사랑으로 글쓰기의 그는 썼다. 그의 첫 번째 소설 즉 The God First Make Mad 그리고 받았다. 20번에 20번의 거절을 1962년에 1964년 스미스는 출판했었다. 또 다른 소설 즉 When the Lion Feed를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성공했었다. 그리고 팔았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 그리고 영화 제작자는 구매했다. 그 영화 제작 권리를 When the Lion Feed에 대한 비록 어떤 영화도 결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쯤 그의 사망에 2021년에 그는 쭉 출판했다. 29편의 소설을 그리고 팔았다. 140밀리언 이상의 책들을 전 세계에서 26번 자, 윌버 스미스의 전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윌버 스미스는 아프리카 소설가였고 역사 소설의 그 전문가였죠. 그리고 처음에는 세금 회계사가 되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글쓰기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그는 출판했는데 49편의 소설을 출판했고 그리고 140밀리언 권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소개는 윌버 스미스는 역사소설 전문 아프리카 소설가였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에서는 그 세금 회계사가 결국 글 쓰는 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기 전에 49편의 소설을 출간하고 세계적으로는 1억 4천만 부 이상을 판매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9번 인간의 두뇌는 그것이 판명난 쭉 쪼그라들었습니다. 질량에서 약 10%쯤 그것이 정점에 달한 이래로 크기에서 15,000과 30,000년 전에 한 가능한 이유는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험한 포식자에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곳에서 그들의 지혜를 그것들에 대해서 모든 시간에서 피하기 위해서 죽게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효과적으로 쭉 길들여 왔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많은 것들은 그 임무의 생존에 피하는 것으로부터 즉각적인 죽음을 그리고 만드는 것까지 은신처를 그리고 얻는 것까지 음식을 이러한 많은 것들은 쭉 위탁되어져 왔습니다. 더 폭넓은 사회로 우리는 더 작았죠. 우리의 선조보다
또한 그리고 그것은 바로 특징입니다. 사육되는 동물들의 그들이 일반적으로 더 작았다는 것이 그들의 야생 친척들보다도 그 어떤 것도 이러한 것에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을, 즉 두뇌의 크기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의 그것이 의미할 거라는 것이다. 우리의 두뇌가 오늘날 타고났다는 것을 다르게 그리고 아마 더 효과적으로 그것들보다 우리의 선조들의 29번 이전보다 더 작은 우리의 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쪼그라들었죠? 약 10%쯤 쪼그라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바로 위험한 포식자의 세상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쭉 효과적으로 길들여 왔는데 우리 스스로를 길들였고 그 생존 임무의 많은 것들은 위탁되어졌죠. 더 폭넓은 사회로 그들이 일반적으로 좀 작죠. 야생의 그 가축보다 야생의 친척들보다 그 어떤 것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멍청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두뇌가 타고났다는 거죠. 다르게 타고났고 효율적으로 타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도입으로는 인간의 뇌는 크기가 정점에 도달한 이래로 부피가 약 10%만큼 줄어들었대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은 과거의 인간은 위험한 포식자의 세계에서 생존을 했고 오늘날의 생존은 사회에 의존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가축처럼 조상보다 그 두뇌가 더 작다고 그랬어요. 결론은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오늘날 인간의 뇌는 조상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30번 그것은 폭넓게 믿어졌습니다. 어떤 허브는 다소 마법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마법처럼 향상시킨다는 것이 작동을 어떤 장기에 그리고 치료한다는 것이 특별한 질병을 결과로 그러한 진술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 허브는 작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들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혈액순환을 그 공격적인 시도에서 당신의 신체에 의해서 없애려고 하는 그것을 당신의 시스템으로부터 그것은 만들 수가 있는데 일시적인 느낌을 만들 수 있죠. 그 괜찮은 것의 고조감의 만드는 그것이 마치 당신의 건강 상태가 쭉 향상해 온 것처럼 허브는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위약 효과를 가질 수가 있지요. 어떠한 다른 방법들처럼 그리고 도와준다. 당신이 더 괜찮은 것으로 느끼도록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경우가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신체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지성을 다시 얻으려는 건강을 허브가 아니라 어떻게 허브는 가질 수 있을까? 지성을 필요된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당신의 신체를 더 건강하게 되는 것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상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어떻게 허브가 오게 됐는지를 당신의 신체에 그리고 지성적으로 고쳤는지를 당신의 문제를 만약에 당신이 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을 당신은 볼 것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한지를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합니다. 그 허브가 덜
지적이다는 것을, 더 많이 지적이다는 것을 인간의 신체보다 진정 어려운 믿기에. 30번. 실제로 지능적인 것은 허브가 아니라 우리의 신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허브는 어떤 장기의 작동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증가시키는 것 같기 때문이죠. 당신의 혈액순환을, 그 질병을 없애려는 당신의 신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은 굉장히 고저감이라는 일시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허브는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위약 효과, 거짓약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바로 당신의 신체라는 거야. 지성을 가진 것은, 다시 건강을 얻을 수 있는 지성을 가진 것은 바로 당신의 신체입니다. 허브는 어떻게 해? 훨씬 더 지적이라는 얘기죠. 당신의 신체보다도. 자, 실제로 첫 번째는 도입이죠. 허브는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질병을 고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대요.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허브의 효과는 신체가 제거하기 위해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죠. 허브의 효과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좋은 기분이 되는데 이것을 건강 향상으로 오인한다고 그랬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위약 효과라고 해요. 중심 내용은 이제 건강을 되찾게 하는 지성을 가진 것은 허브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다라고 했고, 허브가 몸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1번. 우리는 걱정합니다. 로봇가 가지는 중이다, 가져가는 중이다는 것을, 우리의 직장을. 하지만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 문제는 로봇가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가져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커다란 창고에서 그렇게 흔한 그 장면 뒤에 오늘날 경제에 인간 집게들은 서두르지요. 잡아드는 것 주변에서 제품을 선반해서 그리고 이동시키는 것에서 그것들을 그들이 포장될 수 있고 배송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귀에 있다. 바로 헤드폰이. 그 목소리는 제니퍼의, 즉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말한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 그리고 통제하죠. 가장 조그마한 세부적인 것을 그들의 움직임들에. 제니퍼는 잘게 부수죠. 그 지시를 어떠한 덩어리로 최소화시키려고요. 실수를. 그리고 최대화시키려고 생산성을. 예를 들어 다소 집는 것보다 18권의 책을 선반해서 인간의 작업자들은 공손하게 지시를 받곤 합니다. 지불하고 5개를, 그리고 또 다른 5개를,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5개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3개를. 작업을 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줄입니다. 사람들을 줄어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기계로 만들어지게 된 살로. 다소 요청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적응하도록 제니퍼의 단위는 가져갑니다. 생각의 과정을. 그리고 다룹니다. 작업자들을 값싼 자원으로서 어떤 시각 처리 과정의, 그리고 하나에 마주볼 수 있는, 한 쌍에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의. 31번입니다. 31번에는 로봇들은 인간 작업자들을 판단력 없는 기계들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로봇은 가져간다, 우리의 직장을 가져간다라고 했고,
문제는 로봇가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력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큰 창고에서 소프트웨어 제니퍼의 목소리가 말하죠. 그들이 어디로 가서 뭘 할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 제니퍼라는 소프트웨어는 지시사항을 잘게 쪼개요. 조그마한 덩어리로.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계로 줄어들게 하죠. 살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생각의 과정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작업자들을 값싼 자원으로 취급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도입으로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빼앗고 있는 것만큼 흔한 문제는 로봇이 우리의 판단력을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개가 되죠. 경제 현장의 배후인 큰 창고들에서 인간 작업자들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제니퍼의 목소리가 세부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무리로 제니퍼는 사람을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격화시킨다 그랬죠. 그냥 무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고 과정을 빼앗아서 작업자들을 시각과 손을 가진 값싼 자원으로 취급한다라고 한다. 32번 지배적인 견해는 발달 과학자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능동적인 기여자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발달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하지만 그들은 또한 플레이합니다. 역할을 영향을 끼치는 것에서 그들의 발달을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그리고 바꿈으로써 이러한 맥락을 심지어 아기들도 영향을 끼치죠. 세상을 그들 주변에 그리고 만든다. 그들 자신의 발달을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려해보자. 아기들을 웃고 있는 각각의 어른들에게 그는 영향을 끼친다. 그의 세상을. 왜냐하면 어른들은 웃을 것 같기 때문에 사용할 것 같기 때문에 아기의 말을 그리고 플레이할 것 같기 때문에 그와 함께 반응해서 애기들은 데려온다. 성인들을 가까운 접촉에 그리고 만든다. 1대1 상호작용을 그리고 만들어낸다. 기회를 배움을 생각한 몰두시킴으로써 세상을 그들 주변에 생각함으로써 그리고 호기심이 있음으로써 그리고 해석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물건 그리고 세상과 그들 주변에 모든 나이에 있는 개인들은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들 자신의 발달에 32번 로봇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발달을 돕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발달 과학자들에게서 사람들은 능동적인 기여자다라고 그랬죠. 그들을 자신의 발달에 자기가 직접 발달에 기여한다 그랬어. 사람들은 물리적인 사회적인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또 영향을 주는데 역할을 한다 그랬죠. 심지어 아기도 세상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의 발달을 만들지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어른들에게 웃고 있는 아기들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의 세상을. 또 아기들은 데려오는데 성인들을 가까운 접촉에 오게 하죠. 그리고 1대1 상호작용을 해요. 세상을 몰두시킴으로써 그리고 생각시킴으로써 그리고 호기심 있게 만들므로써 그리고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람들과 모든 나이의 개인들은 바로 그들 자신의 발달의 생산자다라고 합니다. 도입으로 발달 과학자들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능동적인 기여자이고 또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자신들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겁니다. 자, 전개로는
애기들도 주변과 상호작용을 해서 자신의 발달을 구성하고요. 유아의 미소는 어른들을 친밀한 연결로 끌어들여서 상호작용과 학습을 한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